자,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6일 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세부적인 이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8.4 대책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말들이 많죠. 그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태능 골프장 지금 반대 시위도 엄청나고, 용산의 이제 캠프킴이나 정비창 부지,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랜드마크 부지고,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업이 무산됐다가 중국계 회사로 이제 넘어가는 도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함계동을 짓기를 원했고, 중국 기업 쪽에서는 이 사업성을 위해서 2개 동을 짓는 게 목표였는데, 저 기부 체납을 좀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좀 무산이 됐고, 이런저런 시간이 흐르다가 이 공모펀드 개념으로 개발을 또 하려다가 흐지부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 공공주택을 또 개발 한 해 만에 이런 발표가 또 나왔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대책을 24번 정도 했잖아요. 제대로 된 것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뉴타운이 1, 2, 3차가 입주를 하면서 5년 동안 보통 1억 원 정도 수준에서 전세 보증금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임대 3법 도입하니 아무래도 또 문제가 발생했고요. 자, 과거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 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증 금액이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죠. 40제곱미터가 넘거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 건보료도 분리가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세금도 냅니다. 근데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임차인이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죠. 부동산이 신고하게 돼 있거나, 이제 다 세금 추적이 되다 보니까 건보료가 인상이 될 게 불분명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또 이제 예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종부세 인상, 재산세 인상,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 보시면은 계속 세율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미 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은 끄떡 없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공시가 6억에 뭐 아파트 뭐 34평 이하에 요런 게 첫 번째로는 이 신설 기준이 되었었어요. 아시죠? 그전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고가주택도 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고, 지금은 아예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출구가 조금 계속 막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회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비주류형 지역 같은 경우에도 김포, 예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은 예측은 했지만 정부가 다 이렇게 키운 거예요. 김포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는데 2019년도에 해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1억 올랐다고 조정적으로 묶느냐? 그랬다가 난리 나죠. 10년 동안 집값 100원도 안 오르고, 파주도 10년 동안 집값 100원도 안 올랐는데 여기서 묶는다? 주민들 난리 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울러서 투자 임장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8.4 공급 대책 한다니까 어떻죠? 상암동 월드컵 단지 주민들 플랜카드 들고, 정비창 기지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하물며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요 사업이 순탄하게 될지 안 될지는 확정된 게 없고, 좀 있으면 내년이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여당 쪽에서 성문제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여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번복을 했죠. 나온다고.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면, 민심이 살아있다면 야당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 내년 4월 달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또 나옵니다. 서울 부동산이 최근 5년 동안 급성장할 수 있었고, 그 개발안이 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면 또 이 부분이 발표가 되는 게 있고요. 서울시장이 또 바뀜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35층 이상 가능할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넓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정부가 그동안은 정말 바보같이 행정을 했었어도요, 이 공공재개발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박원순이 삼선하면서 재개발을 굉장히 방해했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요, 낡고 노후된 주거지역을 개선하면서 공급도 살릴 수 있고 균형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잘만 분석하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말 빠른가요? 괜찮죠? 좀 더 천천히 할게요. 땀 흘릴까봐.
제가 요거 하나하나씩 이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공하는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자, 첫 번째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그렇죠. 흔히 말하면 이 수용성이 조정지역 바뀌기 전에, 인천, 안산, 부평이 조정지역 바뀌기 전에 이 맥락을 아셨던 분들은 이미 투자를 했을 것이며,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장 변화를 알았다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선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투자 금액별 실용성과 기회비용 산출을 통해 투자를 한다. 그렇죠. 지금 아파트 웬만한 갭, 지금 계신 데가 마포입니다. 아이언 뉴타운, 부가은 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떡상을 했죠. 예. 원래는 마포와 성동구가 금액 레버리지가 비슷했어요. 용산이 좀 더 높고요. 근데 마포가 좀 더 올랐고 성동구가 못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성동구도 당연히 이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뉴타운이 입주하면서 학원가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포가 조금 더 레버리지가 높게 왔는데, 요즘에는 다행히 임대선법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갭 메우기가 좀 됐는데, 보통 갭 투자 8억에서 10억대 들어가요. 근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8억에서 10억이면 대출 끼고 건물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실용성,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에 투자하는데, 서울특별시 웬만한 재개발 지역들, 그러니까 수색증산 뉴타운 내에서도 프리미엄 4억 5천, 뭐 불광 5, 대조 1, 가련 1구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4억대입니다. 공공재개발도 무리해서 뭐 큰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이면 재개발 이미 사업 수행하고 있는데 가지고 왜 그걸 사 굳이? 기회비용이 항상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자, 세 번째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에 50개가 넘는 데가 접수를 했어요. 근데 디테일을 파악해야죠. 동의율. 예, 용적률을 인센 받아서 높게 지을 수 있는 토지 용도가 되는지. 예, 이렇게 압축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시고요. 금액대에 맞게끔, 기회비용이 맞게끔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자, 네 번째. 자, 이 부분은 편집할 건데요. 자, 우리가 자식한테 증여하면 얼마가 비과세죠? 5천. 자, 작년까지만 해도 첨부가 안 돼요. 이 내용은 삭제할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예, 유튜브에도 유출 안 할 겁니다. 이건 노하우예요, 노하우. 예,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아직까지는 1주택자는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고요. 아직까지는 명의와의 전쟁이에요. 요 5가지만 명심하신다면요. 어떤 걸 투자하셔도 일단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규제를 해도 오를까요? 딱 큰 틀에서 한 개예요. 저금리. 이 저금리다 보니 이 유동자금이 현물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리죠. 근데 공급 부족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청약만 놓고 봐도요. 이문 1구역이 이제 레미안에서 일반 분양이 있는데 내년부터 분양 물량이 쭉쭉쭉쭉 감소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공급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임대 3법 부작용에 의한 전세 가격 급등. 이건 갭 메우기 시장을 말하죠. 네, 세입자들 이 담보대출뿐만 아니고요. 그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대출도 있어요. 세입자 빼고 자기가 실거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도 물건 없으니까 어때요? 가격 경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탈서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 살다가 뭐 고양시로 가고 파주로 가고 김포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김포는 마곡을 끼고 있고요. 예, 고양시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뭐 GTX에 정도 있지만 경의선 3호선이 있기 때문에 도시권 출퇴근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열악한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서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 부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과도한 아파트 집중 규제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해. 나 전세 살면서 우리 와이프랑 살 거 갭 투자로 좀 미리 사놨더니 전세보증금 또 뺏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 수요가 아파트에서 주택시장으로 몰려요. 예,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 급상승을 했고요. 자, 지방세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중과, 공시가 1억 미만 풍선효과. 자, 우리가 주택이 두 채 있으면 세개부터 12%죠. 근데 내가 매입할 주택이 공시가 1억 미만이면요, 중과가 안 되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공시가 1억 미만이면 주택수리에서 인정이 안 돼서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이런 게 몰려있는 포지션이 어디죠? 재개발.
자, 무허가 뚜껑 매물이나 뭐 지하실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런 게 프리미엄이 지금 제일 비싸요. 덩어리 큰 것보다. 그래서 재개발이 요런 매물들 중심으로 피가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관리 처분 시 전매 제한. 지금 아파트 어땠죠? 관리 처분 나오면 전매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사업시 인가대로 쏠리고요. 사업시 인가 비싸니까 요즘 조합만 넘어가도 쏠리고요. 조합 전 단계, 조합으로 갈 수 있는 단계만 돼도 쏠려 있어요. 요즘은 정비구역 지정만 돼도 프리미엄이 4억이에요.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 뭐죠? 부작용이란 거예요. 공급 부족과 함께 맞물려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레프, 그랑자이 있죠? 그랑자이는 제가 직방TV에서 사전연구원 가서 수영장도 가봤는데, 레일이 3개예요, 3개. 수영하다 서로 머리 박아. 뭐, 저도 아파트 살지만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옆집 화장실 대소변 보는 거 다 들려. 우리 윗집도 쿵쿵대는 거 다 들려. 근데 어떻게 해요? 시장이 이런 걸요. 그래서 마레프도 34평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에 호가가 보통 16억 정도에 나와요. 자, 전세가 9억이라고 잡아도요. 그리고 우측에 신촌 그랑자이도 뭐 호가가 18억까지 요즘 찍었죠. 전세가가 요즘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갭이 8억, 9억대입니다. 자, 요 금액이면요. 자, 여러분 건물 살 수 있어요. 30억짜리 월 980, 30억짜리 월 1,050만 원. 자, 왜냐? 자, 주담대는 LTV 제한이 있죠? 건물들은 LTV 제한이 없습니다. 70%입니다, 70%. 근데 이 건물이 월세가 잘 나오면 RTI가 수치가 높게 나오면요. 대출이 더 나와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나왔었죠. 지금은 좀 묶이긴 했지만요. 어쨌든, 강남에서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 현 정부에서 재건축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미 좀 올랐겠다. 팔고 빌딩 오시는 분도 허다합니다. 30억짜리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주택 비율이 높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건 또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건물이 5층짜리면 뭐 예를 들어 2개 층이 주택이다. 요건 대출에서 빠져버려요. 예, 근생 예산만 나옵니다. 지금은 물건 찾으려면 10억 정도 현금 보유가 있다. 스탠바이 해야 돼요. 좋은 물건 나오면 바로 계약금 2천부터 써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파트 갭 투자보다는 같은 금액이면 건물 수익이 훨씬 더 높겠죠. 평당가로 가니까요. 그리고 아파트는 보유세에 머리 아프죠. 이 건물들은 보유세가 아직 현실 반영화 굉장히 약해요. 건물 노후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시가를 매기잖아요. 기준시가, 공시지가를. 사실상 나오는 월세 추측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유세에서도 안정적이고, 건물은 또 종부세가 80억까지는 비과세야. 종부세 안 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투자할 게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 기회비용으로 아파트 하나 사서 힘들게 끌고 가느니 요즘엔 다 갈아타고 있다. 기회비용 때문에. 자, 공공재개발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기회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했고요. 동의율 56%입니다. 그래서 3월달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네이버 부동산 찍어보시면요. 13억, 11억, 10억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애매한 뭐 5년 정도 된 연립 이런 거 씨가 말랐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왜? 여기 주변에 34평 얼마죠? 18억이에요. 되면 로또거든요. 갖고 계신 분은 팔 이유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동의율 56%, 그리고 노후도 85% 공모 접수 끝났고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갔던 저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주민 동의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 지금 매물 어떻죠? 18억짜리 하나 나와 있어요. 자, 후보 지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58개 접수했네요. 다들 너무 하고 싶은가 봐. 후보들 되게 쟁쟁한데요. 여기서 제가 동의율별로 또 추천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홍남기도 놀랬죠. 이렇게 많이 접수하니까 신청 조합 중에서도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정비가 시급한, 노후도가 돼야 되겠죠. 지역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10개 정도 세션만 뽑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뭐 50개가 하니까 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